김혜진은 19살이던 1998년 자신의 운명을 바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학 과외 선생님 이재훈이었죠. 25살의 그는 서울대 대학원생이었고 혜지에게는 처음 만나는 어른스러운 남자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혜지의 집에서 이루어진 과외 시간은 단순한 공부가 아닌 운명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지만 점점 혜지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 깊은 성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재훈 역시 순수하고 열정적인 혜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나이 차이도 신분의 차이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혜지는 20살이 되기 직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줄로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혜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재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혜지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재훈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부모는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강력히 반대했고 혜지의 부모 역시 딸의 인생이 망가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혜지야, 아직 어린데 무슨 애를 낳아. 지워버려.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혜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혜지의 고집은 완고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이미 그녀에게 전부였습니다. 결국 재훈은 부모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혜지 곁을 떠났습니다. 미안해, 혜지야. 나는 약한 사람인가 봐. 그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혜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혜지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혼자 가라는 아버지의 말과 함께 혜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20살의 혜지는 고시원 한 칸에서 홀로 딸을 낳았습니다. 서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고 혜지는 다짐했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꼭 잘 키워줄게. 부족한 게 없게 해줄 테니까. 미혼모로서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대학 진학은 포기해야 했고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마트 캐셔,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혜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딸을 돌보고 낮에는 일하는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어린 서영의 말에 혜지는 자신은 굶으면서도 딸에게는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때로는 전기요금을 못 내서 촛불을 켜고 밤을 보내기도 했지만 혜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혜지는 학부모 상담에서 다른 엄마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 집은 아버지가 없대요라는 수군거림을 들으며 혜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서영에게는 절대 주눅 들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서영아, 우리가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야. 엄마가 아빠 몫까지 해줄 테니까 당당하게 살아. 혜지의 말에 서영은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영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서영은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혜지는 서영의 교육비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수학여행비.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엄마 아프면 쉬어요. 고등학생이 된 서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영아. 엄마는 튼튼해. 혜지는 항상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 앞에서만큼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서영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에 입학한 서영을 보며 혜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서영의 말에 혜지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 4년을 무사히 마친 서영은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일하게 된 서영은
드디어 혜지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챙겨드릴게요. 서영의 말에 혜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2년간의 직장 생활 동안 서영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혜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서영이 25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서영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요? 네, 같은 회사 선배예요. 한번 집에 데려와도 될까요? 혜지는 기쁘면서도 조금 서운했습니다. 딸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사랑을 찾았다는 생각에 말이죠. 며칠 후 서영은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임동현이라는 이름의 27살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마치 보디빌더처럼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헬스장에서 운동을 즐긴다는 그의 말에 혜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이 어머님. 임동현입니다. 동현의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서 서영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말에 혜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녁을 함께하며 혜지는 동현을 관찰했습니다. 서영을 대하는 그의 모습이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서영아, 천천히 먹어. 채알라. 동현이 서영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혜지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동현을 보고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임신시켰던 재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물론 생김새는 전혀 달랐지만 여자를 대하는 그 다정한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도 시간 되실 때 같이 식사해요. 동현의 제안에 혜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니까 당연히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몇 차례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서영의 야근이 있는 날, 동현이 혜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서영이가 야근이라고 하니까 어머님이라도 제가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동현의 배려에 혜지는 감동했습니다. 동현 씨, 우리 서영이 잘 부탁드려요. 혜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서영이를 정말 아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동현의 진심 어린 대답에 혜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지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현과 있을 때면 심장이 빨리 뛰었고 그의 문자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딸의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내가 왜 이러지? 혜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47살의 자신이 딸의 남자친구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현 역시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어머니인 혜지에게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외모, 딸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낸 강인함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동현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지를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 출장을 간 사이 동현이 혜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평소와 다른 동현의 목소리에 혜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렸습니다. 어머님. 동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말할지도 모르지만. 무슨 말이에요? 혜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님을 보면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동현의 고백에 혜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동현 씨,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혜지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동현 씨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서영이가 있는데. 혜지의 말에 동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서영 몰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더 개인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동현의 문자에 혜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피곤했지만 동현 씨 문자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대화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서영은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잘 지내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엄마, 동현 오빠가 엄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사람이네. 혜진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영이 갑자기 회사에서 응급 상황으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현은 이미 약속된 저녁 식사를 혜지와 둘이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분위기는 연인 같았습니다. 어머님, 서영이한테 미안해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동현 씨를 보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혜지의 고백에 동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식당 입구로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야근이 일찍 끝나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본 것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이게 뭐예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지와 동현은 깜짝 놀라 손을 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영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서영아, 이건. 혜지가 해명하려 했지만 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남자친구를 어떻게?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영아, 우리가 설명할게. 동현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다 봤는데요. 서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심해 보였나요? 엄마한테 빼앗길 정도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혜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언제부터였어요? 서영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마음이란 게. 마음이요? 그게 변명이에요. 서영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동현 오빠를 좋아했는지 아시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서영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남자친구를 빼앗아가다니. 서영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마음이란 게 어쩔 수 없이. 그만해요.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전 엄마를 너무 사랑했어요. 아버지 없이 저를 키워주신 것도 감사했고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것도 고마웠어요. 그런데 서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볼 수가 없어요. 서영아, 제발. 엄마, 저는 이 집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영의 말에 혜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동현 씨 안 만날게. 제발.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행복을 빼앗고 싶지는 않아요. 동현 오빠랑 잘 사세요. 대신 제 인생에서는 사라져 주세요. 다음 날 서영은 정말로 짐을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혜지는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현 역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서영이랑 이렇게 되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동현 씨. 제가 엄마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결국 혜지와 동현의 관계도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서영을 잃은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여기서 끝내요. 서영이를 다시 찾으세요. 혜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25년간 함께했던 딸도 사랑했던 남자도 모두 잃었습니다. 딸에게 수없이 연락했지만 서영은 번호를 바꿨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영아.
혜진은 매일 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딸을 위해 살아온 2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47살의 혜지에게 남은 건 후회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혜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선택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텅 빈 집에서 혜지는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흘러간 시간을 그리워했습니다.